건주 후보님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송파 을리 지역에 출마하셨었죠? 네. 네. 그 지역이 어디를 커버하나요? 뭐 잠실 본동, 요번에 뭐 재건축으로 유명했던 잠실 5단지, 뭐 그리고 석천동, 삼전동, 가락일동, 문정 2동 뭐 다 들어갑니다. 예. 뭐 그러면은 송파에서 가장 그 부자들이 많이 사는 좀 그렇죠. 네, 예, 예. 요번에 그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나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였었어요? 저는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이제 올해로 예사랑교회 목사, 담임 목사로 3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MDB 목회학 신학대학원 다닐 때 2학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그 소추안이 가결됐죠. 그랬는데 그때 저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정말 그 십계명을 축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아가 나라 사랑인데 그거를 연관을 못 짓고 내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던 것도 그냥 단순한 내 믿음 지키려고 했구나.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왜 최순실하고의 그러한 것을 해서 최순실한테 그러한 일을 맡겨서 왜 그러한 소리를 듣나? 사실은 저는 그랬습니다.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쏘갔다는 거를 알았을 때, 아, 나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제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끼 들고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뭐 우리 장로님이랑 탄기국 때부터 태극기 들고 나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창단 멤버예요. 대한애국당. 뭐 진짜 그 지방 다닐 때 뭐 새누리당으로 조원진 대표님 5구 대선 선거 나왔을 때도 열심히 그냥 진짜 유세 현장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 근처에 성내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청계천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성내천이 있어요. 송파에는. 그래서 이 성내천에 가서 무조건 들고 나갔습니다. 저기 휴대용 확성기 하나 들고 나가서 나 혼자 나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대한민국 현실을 얘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얘기하고 젊은 여자의 잡발인지 여자애한테 돌멩이까지 맞았습니다. 돌멩이까지 던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상황 속에서 또 서명대를 하게 되고, 또 송파, 공교롭게도 제가 사는 지역은 송파병인데 송파병이 서명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송파을 서명대를 이끌면서 서명대를 통하여서 또 거기서도 열심히 그 휴대용 그 확성기 가지고 저는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또 이 4.15 총선이라는 게 와서 또 우리 공화당은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이만 조금 젊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나갔을 텐데 이러한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뭐 니까진 게 뭘 무슨 거기를 나가. 아니 좀 더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잘했다.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용기 내서 결정해 준 것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러한 우리 동지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맨날 집회에서 누군가는 희생해야만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지 않겠냐고. 그 처음으로 그 모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조원진 대표님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서 이번 선거에 나가신 분들한테 저도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거 준비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선거 준비는 사실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요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사실은 2년 전에 보궐선거 때 그 통영에 내려가서 우리 장로님이랑 4박 5일 동안 그 유세하는 데도 쫓아다녀보고 선거 사무실에서 전화도 돌려보고 했습니다. 그러기는 했는데 막상 이제 하다 보니까 참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야, 노란 배지를 달고 안 달고를 떠나서 후보로 나온 모든 후보자들을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류 준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 등록할 때도 많았었는데, 진짜 일반 그 본 후보 등록할 때는 그냥 무슨 서면으로 써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거기 선관위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되고, 뭐 무슨 진짜 뭐 직계 그 3대까지 다, 할머니까지 그거를 다 해야 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재산도 그렇고 무슨 뭐 범죄 사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짜 한 사람의 깍대기를 다 벗기는 작업이 이 후보 등록하는 거였어요. 그 서류도 많았고 또 그 서류 준비하는 것도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했으니까 어려웠었나요? 뭐 그냥 처음이니까 어려웠지, 조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낯설었고, 그 준비하는 서류 자체만으로도 한 번도 이때까지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당의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그 당은 생긴 지 오래됐고 또 총선을 치룬 그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알 수 있었고, 그 자료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경험자가 없습니다. 조 대표님 빼놓고는. 그러니까는 지도부에 계시는 분들도 한 번도 다른 당에 가서 총선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려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중앙당의 의지를 한 게 아니라 무조건 모르면 선관위에 달려가서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 준비를 했고, 선거운동도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임했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임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같이 일을 하셨던 선거 사무원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당원 우리 이제 동지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왔죠. 모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일을 봐주신다고 했던 분들이 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본후보 등록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뭘 모르는데 이제 그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좀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이래 가지고서는 못하게 돼서 좀 굉장히 좀 고비 시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다른 동지님들이 또 와 주셔가지고 도와주셔서 이제 이렇게 사무원으로 이렇게 등록하고서는 했었는데 대개가 이제 그러니까 운동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로 한 운동원이 많고요. 전부 다 당원들이 오셔서 도와주셨나요? 뭐 돈을 주고 썼던 그런 분들도 있으셨나요? 네,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뭐,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비싼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유세차도 대여를 못 했습니다. 유세차가 되게 비싸가지고, 뭐, 1,000만 원 가까이 되거나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뭐 그 유세 차량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우리 장로님이 이제 1톤 차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작업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1톤 차량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유세차로 사용을 해서 그 렌탈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다들 자원봉사로 해주시고 또 우리 공화당은 또 조 대표님께서도 다들 자원봉사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당원 동료님들 다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급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유급이 없으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7시는 나가서 유세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유급자가 있어야 책임을 지고 나와가지고서는 아침 일찍 나와서 해주지. 응?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지만 대개가 뭐 자원봉사자님들은 그냥 시간별로 오늘은 뭐 A라는 사람이 오전에 하고 B라는 사람이 뭐 오후에 하고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체계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유급이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자원봉사는 내가 오늘 간다고 했어도 일이 생기면은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못 나오냐고 말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지게 하려고 이러면 유급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한 7명 정도 유급으로 드렸습니다. 뭐 시간별로 쓰셨나요? 하루 종일 쓰셨나요?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해서 예, 한 사람만 이제 우리 동지님의 아들이 왔었는데 그 친구가 한 3일 하고서는 그만뒀기 때문에 그 친구 빼놓고는 나머지 6명은 그냥 뭐 13일 동안 풀코스로 해가지고서는 유급으로 처리했었죠. 네. 그러니까 지역을 다니시면서 연설은 어떤 내용을 주로 강조를 하셨어요? 아, 저는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딱 2가지 강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송파을 지역은 뭐 서청동이나 삼전동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덜한데 뭐 잠실 본동, 뭐 잠실 뭐 삼동, 뭐 오동 이런 데는 좀 예, 한 몇십억짜리, 2, 30억짜리 아파트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토지공개념, 부동산 공유제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미통당에서 내각제 개헌,
언포인트 내각제 개헌 이미 발의해 놨었잖아요.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중국 폐렴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초기 대응 안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들 받아들이고,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유세할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이 왜 만들어지고 얼마만큼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던 당이었는지, 예, 그런 식으로 유세를 했습니다. 뭐 잠실 쪽이니까 그 다니는 사람들 좀 있었던가요?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민주당에서 그 전염병을 핑계대고 사실은 12일까지인가요? 선거 시작하고 나서요. 시작하기 전부터 3월 말부터인가 해가지고서는 12일인가 13일까지 석촌호수 서호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운동회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뭐 토요일, 주일날, 휴일에는 더 많이 나오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데 거기를 봉쇄해버렸어요. 그래 폐쇄해버리고 아침 시간대에만 5시인가부터 해서 9시까지만 오픈시켜 놨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잠실 세내역, 옛날에 신천역이죠. 근데 그 잠실 세내역이 그 사거리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고, 그 밑에는 새마을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시장 그 입구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후보자님들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이 많았어요. 네.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후보님의 연설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긴 하던가요? 예, 뭐 각양각색이었고 뭐 미통장 지지자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민주당 지지자가 되었든 이러한 사람들이 시끄럽다, 뭐 진짜 뭐 미친 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최고라고 박수 쳐주고 또 뭐 음료수 사다 주시고 가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게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올해 선거가 너무나 우리한테는 불리한 선거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게 아쉽던가요? 뭐 일단은 제대로 계획성 있게 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요. 왜냐하면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예,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유세나 이렇게 선거 운동원들이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모두 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부 주먹구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다른 당의 후보자들은 오래전서부터 뭐 이렇게 이제 뭐 모임을 갖거나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접촉도 하고 이러한 모든 준비를 하나씩 차곡차곡 해온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했다고 한다면 성파을 서명대를 이끌면서 그냥 서명대를 이끌었다는 것 뿐인데 사실은 그 서명대조차도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대였기 때문에 나를 위한, 진짜 우리 공화당을 위한 그러한 선전은 아니었죠.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서명대였지. 그러다 보니까 저 서명대는 박바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깜빵에 들어갔고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계속해서
뭐 무궁밥 읽듯이 아직까지도 최순실 어쩌고 저쩌고 아직까지도 뭐 사기 탄핵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이 계획성이 없었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많았고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우리 공화당의 후보 또 우리 공화당이라는 게 반감이 더 많지 않았었던가. 왜냐하면 뭐 미통당에서는 계속 우리 공화당을 계속 분열당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히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 거짓과 선동으로 사기 탄핵 된 것처럼 이번 21대 총선도 우리 공화당을 완전히 거짓과 선동으로 매몰시킨 거예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예. 저도 느꼈는데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박 대통령 돼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참 아쉽고 슬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탄핵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박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정당으로서 또 탄핵 무효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당연히 이제 끝나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원망하는 또 당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메시지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기다렸던 메시지가 나왔는데 기쁜 메시지가 아니고 뭐 거대 야당하고 뭐 합치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그러한 깊은 뜻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만이 알고 계실 것이라 여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결코 우리 공화당을 궁지로 몰게 하거나 정말 그 민초들이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되기만을 3년 이상을 외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낙심함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공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정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목회자가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21대 총선에까지 나와가지고 총선까지 치렀습니다마는 이 정치공학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정말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보냈던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정치공학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였는데 우리는 그냥 문자대로 해석한 겁니다. 현상만 보고 눈에 보이는. 우리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해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왜 메시지 차라리 나오지나 말 것을 우리 얼마나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절호의 기회 때 그 시간에 진짜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메시지가 언젠가는 그 깊은 뜻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날이 있을 거라 여기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나중에 후에는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 그것이 우리 공화당을 위하고 우리 당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내놓았던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뜻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버리고 가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닙니다.
우리는 태극기 왜 들고 나왔습니까? 민초들에 의해서 우리 공화당 왜 만들었습니까? 사기 탄핵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외쳤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미통당의 기회주의자들처럼 탄핵은 묻고 가자, 덮고 가자,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놓고 가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우리 뭐라고 외쳤습니까? 조원진 대표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어느 한 사람의 한 지도자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탄핵당한 것이요 대한민국 모두 국민들의 탄핵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전부 다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까지도 언제 나올 줄 모르는 영어의 모험이 되어 있고 사기 탄핵에 대해서 어떠한 한 가지도 우리는 밝혀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밝혀내겠습니까? 힘 없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깨졌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진들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독립 아니었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부지리를 얻은 것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날리는 바람에 항복해서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가망성이 없고 소망이 끊어질 듯한 그러한 비참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민초들의 세운 우리 공화당이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기 위해서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은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꼭 우리가 막 투쟁해서 뭔가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악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법 탄핵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외친다고 한다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 안 해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태극기를 들었던 처음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용기를 얻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우리 당이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정당으로 생존해 나가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방선거에 나오셨던 우리 공화당의 그 선배 그 당원 동지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니까 나한테 유익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이기는 승산은 없는데 응? 어떻게 끝나고 나면은 뭐 몸도 마음도 지치고 돈도 쓰고 물줄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럴 텐데 무슨
부각될 점이 그렇게 많을까? 무엇이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 못 해준대요. 선거를 끝나고 나면 자기가 말씀을 안 해주셔도 내가 알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뭐 무엇이 유익하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지경이 넓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 공천받아서 나온다고 하는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유세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저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참 기라성 같은 다른 당의 그 후보자들 앞에서 정말 내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하는 거 좀 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굳세고 담대하라, 담대함을 더 부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끝나면서 저는 느꼈던 게, 전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그래도 굳건히 서울역 광화문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주의자였는데 이번에 또 1년 동안 서명대를 하고 그리고 총선을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제 서울역 광화문 집회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외쳐야 됩니까? 이제는 이번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젠 지역으로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석이나 되는 지역구를 다 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이 41석, 41군데의 지역구를 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4.15 총선이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공화당이 투명당으로 취급받았습니까?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끊임없는 서울역에서 광화문으로 그렇게 외치는 울림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은 태극기당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데 우리 공화당 이러면 태극기당이랍니다. 진짜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의 캐고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면 태극기당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일 아닙니까? 이미 이제 3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175회차인가요? 그거에 걸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 이러면 태극기 집회, 태극기 부대가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극기 부대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41구역의 지역구에서 우리 공화당을 마음껏 알렸습니다. 정말. 그 다른 당들보다도 우리 지역구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정말 진짜 그동안에 너무나도 언론의 탄압으로 인해서 우리 공화당을 알리지 못했던 그 억울함을 13일 동안 아마 원 없이 그 지역에 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1군데의 지역구를 이번 21대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잊혀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우리 공화당을 알릴 수 있는 그
불꽃을 마련한 것입니다. 불꽃. 그렇기 때문에 이 불꽃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총선을 통해서 남들은 또 우리 공화당원들끼리 만나면 우리는 참패했다. 정말 낙심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 공화당 많이 의석수 못 얻을 거라는 거 다 예상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우리 총선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불꽃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 없이 우리 투명당 취급했는데 우리 공화당을 알릴 수 있는 13일 동안, 3일도 아니고 장장 13일 동안이었습니다. 13일 동안 얼마나 우리 공화당 알리고 다녔습니까? 예비후보로 일찍 등록했다고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이상씩이나 그렇게 아침 인사하고 다니면서 우리 공화당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1군데의 지역구에서 불꽃을 만드는 것을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불꽃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 나온 41군데의 지역에서 다시금 당원들을 모으고 소집회를 열어서 우리가 13일 동안의 이 좌파 문재인 정권의 만행과 그리고 기회주의자들 탄핵 역적들이 있는 미통당의 이러한 썩어빠진 정치인들 이러한 것을 열심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꽃을 키우려고 하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아니면 뭐 한 달에 2번이 됐든 소집회를 열어서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그 이번 21대 총선에서 불꽃을 만들었던 이 불씨를 점점 키워나가는 그러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한민국 점점 경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도 실시하면 수십억 원대 아파트 이제 깡통 계좌 되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통당 좌파 문재인 정권 무서워서 두렵고 무서워서 미통당 굳게 믿고 2번 4번 찍어줬던 유권자들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미통당의 뒤통수 칠 날 뒤통수 받을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일어서야 되는데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뒤통수 치니까 뒤에 가서 겁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통당에 의해서 뒤통수 맞을 때 굳건히 이 대깨문들 빼놓고 그들은 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서요. 아직까지도 이 문재인 정권에 속아 넘어가서 문재인 지지해줬던 그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뒤통수 맞으면 어딘가에 의지를 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곳이 우리 공화당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 4.15 총선의 불씨를 만드는 것을 각 지역구 최소한 41군데에 나온 그 지역구만이라도 우리가 그 불씨를 살려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도 겪어봤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토지 공개념 뭐 그렇죠. 이런 거를 잘 네. 모르고 있다가 저도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일들이 사실이 아니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걱정을 그 친구들한테 말해 줬는데 실제로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는 거를 우리가 정말 길거리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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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당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총선 끝나고 해단식에 갔을 때 이제 뭐 식사하고
당원 동지님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껴안아 주시고 했어요. 조 대표님 마음이 뭐 우리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토닥거려주며 위로해 줄 때 괜찮다, 수고했다. 저도 모르게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 선거 사무실 차리고 선거 캠프 하면서 그 작은 공간이고 작은 물이고 그리고 며칠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에도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선거를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모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송파을 캠프에서 모든 이제 책임과 책임이 주어지는 게 저였지 않았습니까? 후보자 당사자니까. 그 심정이 되다 보니까 조 대표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서 이 말 나오고 저기서 저 말 나오고 동서남북에서 별의별 얘기 다 하고 말 한마디 뭐 이렇게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또 여기저기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은 진짜 이게 달래줘도 우리 당원 동지님들 쉽게 안 풀리더라고요. 예. 서운함이 한번 서운함을 받으면 쉽게 풀리지를 않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고 너무 원망이 쌓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상처받고 서운함이 오면 그렇게 풀어지기가 힘든가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세월을 한두 명도 아닌 그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그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이 4.15 총선 끝나고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수고했다고 토닥거려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음에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 당하시고 사택으로 왔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그 추울 때 그냥 벌벌 떨어가면서 빨리 오시지도 않아가지고 경찰들이 세상에 누가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어떻게 할까 봐서 그런 건지 그 바리케이트 쳐놓고 건너가지도 못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지나갈 적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거.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에 당해서 있는데 아무런 것도 해드릴 수 없었다는 거,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서럽고 너무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 보면서 조 대표님 보면서 그때 사저로 돌아오던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애국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도 다 내려놓고 우리 공화당 지금까지 오기까지 조 대표님 진짜 별의별 음해의 말을 다 들어가면서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진짜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조원진 대표님 힘내시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님들 참 조금은 우리가 좀 이렇게 실수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품어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도 제 선거 캠프에서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문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저를 도와서 왔던 그 동지님이 또 그냥 음해를 당하고 막 이래서 양다리를 걸쳤네, 뭐를 친박신당으로 갔네, 뭐를 했네, 별의별 소리를 정말로 다 듣는 그러한 것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몇몇의 당원분들이 그러한 동지를 궁지로 몰아세우고 음해할 때 그분은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서 저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고 실수했다고 그렇게 음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마음 좀 여유 있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 뼘만 1cm만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더 궁지로 몰아세우면 뭐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니까 궁지로 몰아세우니까 전부 다들 그냥 신경이 예민해져서 누군가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막 우르르 그냥 몰려가가지고 그 한 사람을 난도질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나왔습니까? 좌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똘똘 뭉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우리는 덮어주고 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품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고, 저도 뭐 말도 실수 많이 하고 때로는 동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실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이진아 유튜버님 저를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동지님들 또 제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거나 또 이렇게 서운한 얘기하는 거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고 좀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일어나야죠. 뭐 대통령 탄핵 때문에 느끼는 그런 아픔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느끼는 동지님들이 서로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오늘 건주 후보님께서 우리 공화당의 존재라든가 역할 이런 문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저희한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역할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당원들께서 노력을 해서 큰 일을 우리가 이루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지난 3년 동안 수십만 명이 175회차라는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피눈물로 투쟁했습니다. 좌파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피눈물로 목숨 바쳐 투쟁한다니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